민주당이 국회의장에게 욕설했다라는 논란에 김승원 의원을 징계하지 않겠다고 밝혀서 논란입니다. 당사자인 김승원 의원도 의장께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장께서도 받아주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당에서 추가로 징계한다든지 그런 논의는 없었다 말씀드립니다. 유진석 부의장으로서 징계 논의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당사자가 바로 사과한 점을 고려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정리하실 것이다. 자, 그렇다면 김승원 의원이 박병석 의장에게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문 이니셜이 논란이었죠. 오늘 언중법 처리에 실패, 국민의 열망 담지 못했다, 눈물 흘리고 입안 잃었다. 박병석, 일단 호칭 생략. 박병석, 정말 감사합니다. 역사에 남을 겁니다. GSGG, 이게 개 XX 욕설이라는 비난이 쇄도하자 김승원 의원은 여러 차례 저 GSGG의 뜻을 수정하며 해석을 했죠. 자, 그러자 국회 부의장인 정진석 부의장이 이건 징계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에는 그 국회 윤리위를 열어서 예. 이 문제는 좀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의장께서 당사자기 때문에 저라도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징계 절차를 밟아야 되겠다. 국회가 핫빠집니까? 국회 윤리위를 열어서 당연히 이건 징계 절차를 밟겠습니다. 자, 지금 국회가 핫빠지냐라는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반응이 좀 궁금해서 제가 취재를 직접 한번 해봤습니다. 정진석 부의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가서 징계하자라고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답변 제가 취재했는데 국회 기강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다 라는 이야기를 정진석 의원에게 했다라고 합니다. 국회 기강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다. 정진석 의원의 어떤 문제 제기에 박병석 국회의장도 동의했다라는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정하 대변인, 네. 김승원 의원은 아직도 GSGG가 욕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과를 했으니까 끝났다 뭐 이런 건데요. 저는 박병석 의장님도 잘못하신다고 생각해요. 그 김승원 의원이 와서 사과를 하겠다고 하면 만나지 말았어야지. 의장실도 가면 굉장히 여러분 계세요. 여러분 계시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기 쉽지 않은데 당연히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걸 만나 주셔가지고 마치 본인은 사과를 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털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글쎄요. 좀 전에 우리 고영진 의원님 발표 봤습니다마는 정치적 정리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잘못했으면 징계를 받거나 아니면 그에 맞는 합당한 비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치 뭐 맨날 좋은 게 좋다고 정치적 정리가 끝났다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도 이루어지는 많은 것들이 저는 과거엔 이렇게 왔으니까 의원들끼리는 괜찮으니까 이런 것도 좀 없어졌으면 하는 관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 잘못된 저런 뭐 GSGG요? 뭐 잘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건데 김 의원님 저는 윤리 열어서 뭔가 조치가 좀 있어야 그걸 쳐다보는 다른 의원님도 생각할 거고 그걸 쳐다보는 우리 젊은 그거 보면서 커오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뭐 그런 거를 봐서라도 저는 적절한 징계가 있어야 되고 본인이 진심 어린 사과가 진짜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김승원 의원의 저 주장 GSGG는 Government Services General Good이라는 이 해석의 이 주장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누리꾼들이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GSGG라고 해봐라.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인정하겠다라는 사실 댓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홍준표를 지지하신 전재수. 아니 저것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예. 부적절하고 잘못한 거죠. 저도 이제 김성원 의원이 이제 판사 출신이신데 이번에 이제 언론중재법 하면서 입안도 헐고 막 입도 뭐 다 헐고 뭐 고생을 굉장히 했더라고요. 그 마음은 알지만 국회의 입법부 수장이잖아요. 예. 그리고 국회 제일 어른이거든요. 그런데 뭐 고생해서 이제 법안이 통과 안 된 그 마음을 저렇게 격정적으로 또 국회의장을 향해서 저것은 좀 상당히 좀 이제 좀 부적절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다만 이제 사과하겠다고 국회의원이 입법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의장을 찾아갔는데
또 의장이 안 만나기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장은 300명 중에 제일 어른이거든요. 근데 초선 국회의원이 사과하겠다고 찾아왔는데 이 저 매몰차게 문전박대 해버리면 그것도 또 어른으로서 또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들어오라 해가지고 이제 사과를 받고 그다음에 사과만 받고 넘어간 게 아니고 박병석 국회의장님이 김성원 의원한테 또 질책을 했습니다. 예. 국회의장으로서 이게 이제 국회의원한테 이제 상당히 또 질책을 했고 그런 질책을 또 김성원 의원이 또 잘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징계안은 누군가 제기를 하면 징계안은 국회 윤리특위에 접수가 됩니다. 접수가 돼서 이제 상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여야 합의 사항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에서 징계안이 제출이 되겠죠. 그러면 윤리특위가 지금 활동 시한이 지났습니다. 새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절차와 과정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해서 윤리특위에서 다루면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박성민 변호사님, 이 거친 표현이 나와서 또 하나 논란이 되는 뉴스가 있는데 100세가 넘은 원로 학자 김영석 교수님에게 광복회 변호사가 굉장히 좀 험한 말을 했다고요? 어떤 네. 분이었습니까? 원로 철학자 김영석 교수가 지난달 31일에 산케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부 비판적인 발언을 합니다. 예. 그랬더니 이 광복회 측 고문 변호사를 맡고 있는 정철승 변호사가 김 교수가 100세가 넘긴 근래부터 문 정부 비판 발언을 하고 있다. 노화 현상이라면 딱한 일이다. 이래서 오래 사는 것이 위험하다는 옛말이 생겨난 것이다라고 비판에 상당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막말 아닙니까? 어떤 사안을 두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다른 지점에 대해서 상대방을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비판이 상대방뿐만 아니라 이를 듣는 제3자 입장에서도 불편하다고 느껴지면 그 비판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비판하려고 했던 그 발언이 논의의 초점이 비판의 표현 그 자체로 옮아가게 됩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비판을 하든 순화한 표현 그리고 누가 들어도 그 표현에 어색함이 없으면서도 날카로운 비판을 이어나가야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거칠고 부적절한 발언으로서 오히려 본인 당사자, 비판 당사자가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